오케이. 안녕하십니까.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의 진행을 맡은 재정지원사업단 미래전략팀장 권은정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현장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성과포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포럼의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와 재정지원사업단장님의 개회사에 이어 2024년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수사례 3건 학생 참여 후기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례는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성과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전화는 잠시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철 재정지원사업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예. 오늘은 제가 박수 받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박수 받는 날입니다. 원래 오늘 개회사를 총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외부 일정 때문에 좀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쁩니다. 총장님 계셔서 말씀 길어져서 뭐 늦게 끝날 이런 게 아니라요. 원래 오늘 주인공은 총장님도 아니고 그리고 재정지원사업단 혹은 오늘 행사를 주관한 저도 아닙니다. 1년 동안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시나 고생하신 부서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참석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준 우리 재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박수받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개회사 마치고 오늘의 주인공들 금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남 교수님 참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사업단 이경민 연구원님의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연구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지원사업단 연구원 이경민입니다.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만 최대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개요는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사업 목표가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으로 이제 경쟁력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이제 대내 환경 변화 속 고등교육의 혁신이 필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국립대학의 역할이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변화는 미래 사회에 맞는 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율 혁신을 위한 두터운 재정 지원을 했고 대학의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 혁신 지원과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목표로 이제 7대 주요 과제를 주어주면서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교육 혁신을 이뤄봐라 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게 바로 국립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이런 국립대학 육성 사업 이외에도 많은 대학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특히나 국립대학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포뮬러 사업비 15억 3천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비 13억 4천 해서 총 사업비 약 28억 7천만 원으로 24년도 사업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28억 7천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는 약 72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72개의 세부 프로그램 중에는 교육 전문가, 그리고 경력 있는 실무진, 그리고 작년도 사업 중에 참여율이 높거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지속 사업으로 선정하여 총 67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나 이번 연도에는 신규 사업 5개를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신규 사업 선정에 대한 절차는 대내적 수요 조사를 이뤘고,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킹,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이뤄내서 이제 바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성과를 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성 사업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 육성 사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상당히 상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준비성 역량은 2023년 대비 약 28% 상승을 했으며, 회복 탄력성 역량은 2023년 대비 약 16%의 역량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모든 운영부서 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다 더불어 올해는 좀 특별히 성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대학 발전 포럼에서 이제 성과 관리 TF팀이 창단되어 이제 운영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 TF팀 및 약 5회에 걸친 운영으로 이제 대학 발전 계획과 더불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총 성과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성과 관리 정책 연구 수행도 여럿 이루어졌으며, 아까 보셨던 학생들의 핵심 역량 측정 분석 보고서도 나왔고, 성과 평가 모형도 개발을 하게 되었으며, 대학 성과 측정 분석 보고서도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성과 관리를 한 부서에서만 모든 것을 도맡아 진행을 하기에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기에 대학 구성원 대상으로 성과평가도 실시했습니다. 재학생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했고, 학과 단위 성과평가, 그리고 사업 운영 부서별 간담회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될 수 있었고, 2024년도 춘천교육대학교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가 무사히 나올 수 있음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 사업에 대해 발전 방향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성과 관리를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 운영 부서 모든 분들의 노력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기에 성과 관리만 조금 더 확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더욱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25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이디어 제안방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고 혹은 또 어떤 사업에 대한 변경, 개선점 이런 것들을 그냥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여 더욱 성과를 내는 25년도 사업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 사례로 지역 어린이병원 교육돌봄 지원 프로그램과 지자체 연계 교육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학생처 박상봉 팀장님이십니다.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처 박상봉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했던 그 우수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학생처에서 추진한 그 선정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추진 목적, 추진 내용, 추진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라는 이 과제 영역 안에서 지역 어린이병원 교육돌봄 프로그램, 그리고 지자체 연계 교육지원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각각 개별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과제 영역 안에서 또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선정을 했고요. 이 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하고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새로 추진했던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 목적을 말씀드리면 두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여 확대 및 현장 경험 기회 제공, 그리고 다양한 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예비교사로서의 자질 함양, 그리고 국립대학의 사회성 책무성 강화, 이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어린이병원 교육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2024년 4월에 지역 수요조사 및 그 지역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동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공동 운영 계획 하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한림성심대학교 유아교육과하고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사회 내에 교육 공백기에 있는 아이들을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저희가 좀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고요. 2024년 5월 1일에 저희가 강원대학교 병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 유아교육과하고 교류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23일 목요일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 1층 로비 그리고 4층 2번 병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참여 인원은 여기 지금 저희 쪽에서는 칸이 안 넘어갔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동아리 연합회 그리고 동아리 피크 두레박 그리고 이제 신문방송사 소속 학생 16명이 4개 부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어린이 그리고 내원했던 어린이 등 해서 약 한 30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저희가 약 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 구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키링 만들기, 그리고 피크는 악기 연주하기, 두레박은 이제 팔찌 만들기, 그리고 방송국 신문방송사에서는 아나운서 체험, 그리고 슬라임 꾸미기 이렇게 4가지를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각각 지금 그 제목만 봐도 어떤 것들을 했는지는 좀 알 수 있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하나씩 설명드리지는 않고 다만 이 프로그램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좀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동아리 연합회 회장하고 사전 답사를 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또는 미취학 아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만들기, 뭐 저희 팔찌 만들기, 슬라임 꾸미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여하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좀 즐기고 그것들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좀 저희가 구성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의 좀 참여도가 훨씬 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프로그램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제가 이거 프로그램 할 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뭐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좀 아픈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좀 즐겁게 참여하는 거를 보면서 이거 자체를 경험하는 게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연계, 교육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저희가 2024년 4월에 지역의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3일에 저희가 양구군청하고 교류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양구군청 담당자하고 업무 협의를 좀 진행한 결과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양구군 DMZ 산림 두드림 센터,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산림조합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요거는 이제 우리 대학 그 자치기구죠. 미립교육연구회 소속 학생 14명하고 양구군에 있는 취약계층 아이들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요거 이제 2박 3일이다 보니까 약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2박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근데 저 위에 뭐 1, 8, 9, 10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1월에 계획을 했던 그 일정이어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2월 3부터 5일까지로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프로그램들 진행한 거를 보시면 하나하나 이게 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제목만으로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좀 특이한 점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캠프를 진행을 할 때는 아이들이 오전에 왔다가 그리고 이제 오후에 다시 귀가하는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당초에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했는데 양구군청에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장소까지 1시간 이상씩 걸리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숙박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어떠냐 이런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립 회장님하고 좀 협의를 한 끝에 그러면 수련회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당초에서 조금 변경이 됐는데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 지금 저녁 식사 후에 보면 드림 시네마, 보물찾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당초에서 조금 변형됐던 수정됐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은 미립교육연구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재를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스케치북 형태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교재를 직접 만들고 프로그램마다 참여 정도에 따라서 저희 그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날 있는 잘 보이시지 않는데 달란트 시장이 있는데 그 달란트 시장에서 2박 3일 동안 모은 그 스티커를 가지고 학용품이나 또는 뭐 이제 과자류든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들하고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집중력 있게 참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제 그 프로그램 활동 사진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2월 6일자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기사를 좀 캡처를 했는데 우리 대학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거는 아니고요. 양구군에서 이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화된 부분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용으로 보면 양구군 춘천교육대학교와 협력해 2025 겨울방학 캠프 성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캡처를 저희가 한 부분은 양구군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과가 좀 있고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추진하기를 희망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 격차 완화 기여,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한 교육 나눔 체제 구축 및 확산, 그리고 예비교사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추진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좀 거창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그 앞에 프로그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도 귀한 경험이고 학생들한테도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담았고요. 먼저 지역 어린이병원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준비한 기간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일회성으로 참여하고 생각보다 좀 짧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했던 그런 목표들을 제대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의무심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분기 또는 특정 기간 뭐 방학 때 매주 뭐 목요일에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자체 연계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했던 장소가 아까 그 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센터에 이제 세미나실을 활용을 했습니다. 세미나실 그 크기가 강의실 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실제로 그 여러 프로그램 중에 몸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 공간에 따른 제약이 있어서 운영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게 되면 저희가 양국은 초등학교나 이런 그 장소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다양하고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여기에 저희가 지금 적지는 않았는데 실제 그 참여했던 학생들 10명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올해 지금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까지 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그러면 이제 고학년들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고 시시하고 반대로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하면 저학년들은 좀 어렵고 따라가기가 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참여 학생들을 뭐 저학년, 고학년을 좀 그룹화하거나 또는 좀 제한할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준비한 거 학생처 우수 사례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역 어린이병원 교육돌봄 지원 프로그램과 지자체 연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2024년 신규 사업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의 수요 요구도 조사부터 시작해서 사업 참여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MOU까지 체결한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아동 청소년들의 학습 활동 지원에 힘써 우리 대학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 발표는 교수법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발표자는 교무처 남성현 주무관입니다.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 남성현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인데 그만큼 준비를 했으나 저희 학사 일정상 오늘 학생들 학과 배정이랑 신입생 수강 신청이 있어서 죄송하게도 좀 짧게 발표를 드리고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수법 코칭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진 사업이고요. 아무튼 잘 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있고요. 교수법 코칭이라고 하면 준비된 교육 내용을 가리키는 교육 방식, 교육 방법, 교수 학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최대 목적은 학생들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 학습 변화에 적응을 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비교원 역량 강화, 교수법 변화에 따른 효율적 적응을 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수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용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학생들이 수업에 따른 수업 준비하면서 수업 지도안, 모의 수업 동영상을 만들고 그 모의 수업의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과목을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피드백을 이제 학생에게 줍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본인의 그런 좀 부족한 점이라든지 잘한 점들을 체크해서 수업에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된 사업이었고요. 저희 사업은 2024학년도 1학기,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고 들어간 총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 수업 컨텐츠 관리에도 큰 그런 비중을 두었고요. 이러한 자료들이 결과적으로는 저희 대학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쪽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교수법 코칭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생, 교수자들이 각자 하셔야 할 그런 역할들이 있으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우선 학생들은 그 교과목 특성에 맞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수업 지도안을 바탕으로 모의 수업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동영상을 교수님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운영을 하였고요. 동영상 촬영 3편이라고 하면 뭐 학생 개인이 3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조 모임이 됐던 개인이 됐던 그런 조들이 세 개의 영상을 가지고 수업을 교수법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도안이라는 건 이제 학생들이 저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거를 토대로 여기 보시면 이런 우리 대학의 그 수업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들이나 이런 그런 곳에서 학생 본인들이 직접 시간을 내서 저렇게 수업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수자의 역할이었고요. 우선은 학생들에게 받은 모의 수업 수업 지도안과 모의 수업 동영상을 가지고 영상을 체크하시고 학생들에게 대한 그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교과목 특성에 맞는 이제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세 번째, 학생들이 다시 이제 그 피드백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된 수업을 그 해당되는 교수님들께 피드백을 받고 본인들이 자기 성찰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성찰지를 작성을 하면서 본인에게 좀 부족한 점, 또 본인이 어느 점에서 좀 잘하고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추후 그 학생들이 현장 교사로 나갔을 때 수업 역량에 그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선은 계속 변화되는 미래 교육 사회 교육의 그런 교수법의 이해를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운영 성과고요. 저희가 작년 1학기, 2학기를 통틀어서 158강좌를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학과별로 교양이랑 실기, 교과교육, 심화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총 이제 가장 교과목을 많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는 주로 교과교육에서 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수 동영상 3편을 이제 교수님들께서 지정을 해서 저희 쪽에 주시지만 그 3편 중에서도 가장 잘된 동영상을 저희에게 추천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우수 동영상으로 선정된 학생 또는 그 조 그룹에게는 저희가 일종의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고요. 그거를 통해서 또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확인하다 보니 본인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혁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도움을 얻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이력들을 지금 쭉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수업 지도안, 성찰지 이런 피드백 자료들이 이런 교과를 주제로 해서 다 한 곳에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수업 지도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 안에서도 바로 이런 뷰어 기능들이 있어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 수업 동영상입니다. 이 교과에 따른 영상 3개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우수 동영상이라는 거는 따로 표시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또한 이 시스템에서 바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확인하기 조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직접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준 자료 또한 저희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교과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능,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 상호평가라고 하면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그런 수업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는 기능이고요. 뭐 아직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본인이 피드백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성찰지를 작성한 자료이고요. 이상으로 저희 교무처에서 실시한 교수법 코칭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인데요. 모의 수업과 교수자 피드백을 통해서 예비교사의 교수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우수 사례는 미래역량 교육과정 아이디어 교과 개발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교육혁신원 조성환 팀장님이십니다. 발표자의 개인 일정상 현장 발표가 어려워 미리 녹화한 동영상 시청을 발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발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포럼의 발표를 맡게 된 교육혁신원의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수사례 발표 제목으로 미래역량 교육과정 아이디어 교과 개발 운영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표를 시작으로 향후 모니터링 계획까지 준비했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표입니다. 아이디어 기반 미래 초등교육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래교육 환경에 따른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체제가 개선될 필요를 느꼈고요. 세부 추진 과제는 우선 학생 참여 교과 개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연계 통합 네트워크 교과 개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협업 코칭 융합 교과 개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역량 아이디어 현장 체험 중심의 교과 개발이 있었습니다. 성과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24년은 3차년도로 1차년도에 개발된 것은 이제 보완하고 안정화시키고 2차년도에 개발된 교과목은 이제 실행 및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램 운영 과정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보직회의와 공청회를 통해서 교과목 개선 의견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과 7월에 걸쳐서 학내 교수님들께 공모를 진행했고요. 총 36건의 연구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연구심의 및 선정을 통해서 전면 개선과 부분 개선의 교과목을 저희가 선정하였고요. 선정 후에는 7월에
해당 기개발된 교과목들에 한해서 저희가 피드백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면 저희가 이제 학습자의 좋은 강의 사례 수집 및 공유 등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4번 프로그램 추진 모델입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고요. 체제 부분을 보시면 전면 개선과 부분 개선이 있습니다. 전면 개선 부분에는 미래 역량 아이디어, 네트워크 역량 아이디어, 융합 역량 아이디어가 있고요. 부분 개선에는 미래 역량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미래 소양 중심의 경우에는 이제 미래 소양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교과목 개발을 이뤄냈고요. 학생 참여 중심 부분에는 이제 학생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교과목을 개발하였습니다. 초등 현장 연계 부분에서는요, 학교 현장과 그 다음에 연계해서 공동 연구를 통한 교과목 개발과 팀 티칭을 진행했고요. 교과목 융합 부분은 이제 협업하고 코칭을 통해서 융합형 교과목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역량 아이디어의 체험 중심 부분은 외부 전문가 초청이나 답사, 견학 등을 통해서 보통 이제 1, 2주차 정도의 체험 주차를 넣어서 교과목을 개선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자, 5번 프로그램 참여 교과목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도 1, 2학기 운영 교과목 중에 총 17개 교과목이 해당이 되고요. 체험 중심 주차에 저희가 견학하고 현장교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6번 프로그램별 개선 사례입니다. 저희가 우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미래 소양 중심 교과목 혁신을 위한 모형을 저희가 도출해 보았습니다. 우선 내용 키워드가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AI, 에듀테크,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내용 키워드로 잡아봤고요. 방법 키워드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PBL로 할 건지, TBL로 할 건지, 하이브리드로 할 건지, 블렌디드로 할 건지, 에듀테크는 뭘로 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 키워드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참여 교과 개발의 개선 부분입니다. 저희가 15명 이상의 대면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실시한 계획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교육과에서 1학년 22명, 2학년 24명, 3학년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대면 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또는 서면 조사 및 집단 면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모형을 중심으로 중점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보고서 및 개선 강의 계획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 설문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교과목의 개선의 시사점이라든가 방향 등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자, 변경 전후 비교 자료입니다.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강의 운영 방식이 좀 틀려졌고요.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과제평가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변경 전후 비교 및 개선 강의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탑재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이제 수업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강의 목표와 강의 계획과 좀 달라진 점을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체험 중심 교과 개발입니다. 현장 체험 중심 주차를 설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계획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체육학과 체육실기 2의 경우에 이제 13주차, 야외 안전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야외에 나가서 수업을 하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국어교육과 동시문학론인 경우에는 6주차에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이제 교육하는 현장 체험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사례로 2024학년도에 특강 및 견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가족생활교육의 10주차 현장 체험, 그리고 작은 학교 기하학주의 7주차 현장교사 특강, 그리고 사고와 표현의 11주차 현장 체험 등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관리 및 지원 체계 부분인데요. 교수님들의 이제 교수혁신 특강 및 연수 지원을 통해서 교수자의 교과목 혁신과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요구조사를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학기가 끝난 후에 그 학습자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 에세이를 2024년도에도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1학기에 22건, 2학기에 13건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예비교사 학습 공모전을 실시한 후에는 교육혁신원 홈페이지에 학습혁신 부분에 그런 이제 수상작들을 이제 올려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수업을 한 것이 좋았다라는 그런 사례집을 참고로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 강의실 구축을 통한 교과목 혁신 인프라를 제공하였습니다. 학내에는 총 40개의 수업 작동 녹화 시스템이 있는데요. 스마트 강의실이나 학과 특별 강의실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스마트 러닝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혁신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2022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저희가 교과목 전면 개선을 완료하였고요. 올 1월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중 그 역량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교과목 개선의 이제 효과를 입증하였고요. 피드백을 통해서 강의 개선 및 보완을 꾸준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자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교과목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우수점과 개선점, 어려움 등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2025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면 학생 발표로 이어지겠는데요. 국립대학 육성사업 참여 학생 수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입상자인 국어교육과 임다한 학생입니다.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 23학번 임다한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CNU 잉글리시 스피치 컨테스트에 참여를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기를 작성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수기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제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올해 재학하면서 처음으로 참여했던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설레게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퇴화했던 저의 영어 실력을 다시금 높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특성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말하기를 주로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말하기나 작문을 해볼 경험이 없었는데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조금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제게 스피치나 아니면 작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과제나 시험에서 점수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유로운 주제를 저 스스로 선정하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발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 대회는 이렇게 예선에서 원고를 먼저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본선을 8명을 뽑아서 진출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선에 통과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어서 원고를 열심히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요. 예선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기준들을 보다 보니까 이것들과 더불어 저의 진정성이 조금 우러나오는 원고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새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조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답게 현재 저에게 하면 즐거운 활동들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저에게 필요한 활동들이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진로나 인간관계 관련 시행착오들 등등에 관해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이 공감할 수도 있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정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나는 정확히 어떤 태도로 삶에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도취에서 주변인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부모님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제 성격과 가치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존재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겨 나가야 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관련된 아주 강렬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008년쯤이었을 때 미네소타에서 1년 동안 살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고 자동차에 짐을 다 실어서 그래서 2,500km가 떨어진 곳을 직접 운전해서 이사 겸 여행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되게 단순히 저에게는 이사 겸 여행이었을 뿐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자동차를 타고 이사를 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희생과 무게 그리고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했을지 등등을 담은 생각을 원고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 보았고요. 영어로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일단은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기를 돌리면 좋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스스로 생각나는 영어 단어를 배열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처음에는 사전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는데요. 그래도 점차 적절한 영어 단어를 선별하고 그리고 문장을 계속 쓰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저의 친한 친구인 챗GPT를 활용해서 틀린 문법이나 아니면 자연스럽지 않은 맥락의 문장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식의 말의 표현 문화나 아니면 문장 구조에 익숙해져 있었던 탓인지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몇 개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다시금 검토를 하면서 스스로 영어 감각이 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선에서는 개별적으로 스피치 영상을 녹화를 해서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담스럽지 않았고 저의 바쁜 교육대학교 생활 중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녹화 제출을 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당장 찰나에서 얼마나 완벽하고 유창하게 스피치를 하느냐보다도 어떻게 보면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고쳐보는 과정을 경험해보라고 그런 취지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본선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저는 사실 스피치 대회에 나가본 경험이 적었던 만큼 어떻게 말의 톤이나 제스처를 정해야 할지 조금 막막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유튜브에 예시 수당작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그 영상들을 분석하면서 저만의 스피치 전략을 짤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저의 원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주제로 했던 원고라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당찬 설득력이 돋보이는 그런 톤보다도 집중력과 호소력, 감정선이 돋보이는 그런 말하기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변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라고 할 때 손으로 가시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겪었던 경험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한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Do you guys enjoy driving to your hometown? My family drives to Busan on New Year's Day. It takes about 5 hours when the traffic is not bad, and 10 when it is. I'm surely one of those who knows the agony of being in a car for long, boring hours. However, whenever I complain about my stiff back and neck, my dad always tells me on the highway,
Busan isn't as bad as California. One of my earliest memories with a car goes back to when our family lived in the US. My dad was a PhD student then, and after a year in Minnesota, we had to move to California. The problem was that we couldn't afford the luxury of plane tickets. So, Mom and Dad came up with an unbelievable plan. Drive from Minnesota to California! You mean, drive 1,515 miles? That's what I would have asked now. Ironically, my parents were completely sane. Pillows, mattresses, and small furniture were crammed into a Zero, our family car, not only in the trunk, but also in the back seat and front seat. And so, there I was, sitting in a Zero with my older sister, holding onto our portable DVD players for dear life. The journey took about a week, and during that time, we had some of the rarest experiences. Apart from fighting with my sister over who would sit on the side of our room, I saw with my own eyes that springs of volcanoes were real. I learned that a valley could literally be called death. The world was wide and new. Over time, this trip became one of my family's most cherished memories with the car. It was indeed so memorable that I decided to describe that experience on a My Memories worksheet during second grade, which was displayed in the classroom during conference day. While I bragged about how I drew a Zero, my dad gazed at my writing. It said, "It took about a month. It seemed like the trip would go on forever." Dad, watching the worksheet, suddenly turned around, unable to speak, his voice muffled with emotion. Years later, Dad would tell me about that moment. My younger self had no idea what emotion I might have stirred up in him. So I laughed. "Dad, I just wanted to spice up the story with a little exaggeration." However, as I passed through my teenage years at a speed almost as fast as that trip from Minnesota to California, I grew to understand that Dad's reactions were never out of the blue. Indeed, my dad was on his own non-stop journey, carrying everything he had in one car. He was driving not only the miles in the US, but through life, with his dreams and sacrifices packed into every turn. Every mile on that road represented a step toward a better future for his family. So the trip was never just a road trip. It was a story of love and of a father quietly bearing the weight of our world on his shoulders, even if it meant taking on every curve and highway alone. From then until now, our family has journeyed through life together. Today, as happy and passionate university students, I hold these memories close, not just as a childhood story, but as a lesson of courage and devotion. Just like my dad on that endless journey, I wish to drive my life along the path ahead, to find the strength to keep moving forward, to embrace unexpected barriers and moments of loneliness, and most importantly, to hold on to those who I love. With that in mind today, I plan to continue my life journey. Thank you.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마감 당일에 강의동을 6시간 동안 대관을 했고 너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서 계속 촬영을 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사실 이 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저의 강렬하고 소중한 기억을 다시 회상할 수 있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많이 연습했다는 떳떳함, 그 두 가지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남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피치를 하면서 깨달았던 점은 좋은 스피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좋은 내용의 원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좋은 내용의 원고를 썼다면 어떻게 보면 진심을 전달하려는 배우의 연기와 비슷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메시지와 감정선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되고 거기에 스스로 공감하고 몰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표정이나 눈빛이나 목소리에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소력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객이 스피치의 흐름과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회가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영어 실력도 뒷받침해야 되지만 진정성 있게 사고하고 통찰하려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넓은 시야를 가지고 타인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대회를 통해서 예비교사로서의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고에 따라서 예비교사로서의 제 미래도 조금 더 유기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얻었던 것들이 저의 생활지도나 학습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깨달았는데요. 스피치 대회의 내용과 흐름을 고민하면서 학습 지도를 할 때 어떻게 재밌고 어떻게 재밌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흐름에 적합한 영어 단어를 선별하면서 얻었던 그 자료 조사 능력과 사전 검색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쉽고 재밌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톤과 속도를 고민했던 것처럼 꾸준히 수업을 연구하고 수업 연습을 하면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수기를 쓰면서 적었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대회를 참여하고 수기를 쓰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나는 가족들과 함께 튀르키예라는 나라로 간다. 16년 전 북아메리카 대륙 위의 자동차 안과 마찬가지로 아빠와 엄마는 운전을 번갈아 가며 서로의 졸음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국제 운전면허증이 없는 언니와 나는 16년 전과 다름없이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탈 자동차는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진 20대 중반의 언니와 내가 오랜만에 하나의 길을 함께하도록 묶어줄 매개체이다. 비록 그 길이 열흘도 채 되지 않는 물리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아마도 우리 가족은 자동차 안에서 현재 각자의 앞에 놓인 서로 아주 다르게 생긴 도로와 갈림길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것이다. 그때 잠시 여유가 된다면 작년의 영어 스피치 대회 원고를 꺼내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가족이 달리고 있는 그 아주 다르게 생긴 길들이 다 16년 전에 그 2,500km 길이의 도로에서 뻗어져 나온 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렇듯 이 대회를 참여하면서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가족들에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다한 학생의 사업 참여 수기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 참여를 통해서 예비교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과포럼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정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주신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참여가 우리 대학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유능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